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음식을 공짜로 먹고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상인들과 지역 배달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도 배달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공형 배달앱의 활성화가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아이들의 난독증, 경계성 지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충북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심층 진단을 거쳐 맞춤형 치료와 학습 코칭을 지원합니다. 청주시 치과의사회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2014년부터 무료 치과 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에 청주시와 장애인복지관이 치료 진료소의 새 둥지를 마련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업주가 배달앱을 통해 누가 음식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고객 안심번호가 사라집니다. 업주는 환불 신청이 들어와도 배달앱 고객센터만을 상대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환불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음식을 공짜로 먹고 돈은 돌려받는 사례가 최근 청주 오송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업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떡볶이집. 이 업주는 최근 배달앱을 통해 떡볶이 43,000원을 주문받고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배달업체 고객센터로부터 용기가 찌그러졌다며 고객 환불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주는 3시간이 지나면 고객 안심번호가 자동으로 폐기돼 누가 주문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을 상대로 직접 따질 수가 없었고 결국 리뷰와 별점 테러를 우려해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거나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을 경우에 별점 테러라든가. 그런데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식집부터 국밥집, 족발집까지 최근 2주 사이 오송 일대에 영업하는 음식점 20여 곳이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이상, 많은 곳은 10차례 환불 요구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오지 않았다, 용기가 찌그러졌다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 음식을 받지 못했는데 환불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좀 의아했죠. 제가 분명히 갖다 드렸는데. 최근 이처럼 업주 동의 없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플랫폼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되면서 환불 정책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당 주문 취소의 경우 업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업주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업주들은 명백한 악성 고객에 대해 주문 접수 거부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배달업체 측에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요구를 해도 고객센터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달앱 환불 정책의 빈틈을 노린 악성 소비자 등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한때 배달 라이더는 제법 돈이 되는 쏠쏠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 이야기라고 합니다. 최근 무료 배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배달비를 내릴 수밖에 없고 라이더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침체되어 있는 공공형 배달앱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달의 민족 등 어플을 통해 주문을 하면 대행업체가 배달을 하는 분리형 배달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쿠팡이츠 등 하나의 회사가 주문과 소속 기사를 통해 배달까지도 맡는 통합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합형은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는 배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부담은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배달비 다 포함해서 거의 많게는 한 4, 5천 원 정도 이게 뛰고 들어오는 거니까. 통합형이 점점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배달업체들도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역 배달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료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이 여러 건의 주문을 몰아서 배달하는 이유입니다.
운임을 깎으면 깎을수록 오히려 가게 배달은 그리고 상점주들도 더 배민 쿠팡에게 종속될 거고 나아가서는 배민이 상황에 따라 가게 배달을 종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공공형 배달앱의 활성화입니다.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배달업체들 이용률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되레 충북의 경우 공공 배달 어플인 먹개비와 땡겨요의 지난 3년 사이 주문 건수는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형 배달 어플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김수민 정무부지사 주재로 관세 정책 회의를 열어 12개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과 수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즉각 수출 창출, 잠재 기업 바우처와 해외 인증 등의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는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장기간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올해 전수조사를 벌여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충북교육청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들을 더 늦기 전에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치료 지원한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난 2023년 153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배 급증했고 지난해엔 1.9배 늘어난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혹시 난독증일까라고 하는 그 걱정에서부터 이제 이게 드러나다 보니 이제 저희 충북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얼른 또 진단도 정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얼른 해줘야겠다라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자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고 전수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난독증의 경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8월과 9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경계선 지능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4, 5월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선별해 전문가 심층 진단을 거쳐 맞춤형 치료와 학습 코칭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진단과 맞춤 지원, 통합 지원의 3개 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독증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초기 진단 및 학생 지도 방법 컨설팅에 대한 전문적인 초등교사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아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지체된 아이들의 40% 정도가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며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올해부터 아이 성장 골든타임 2.0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했던 어르신들이 80년 만에야 만학의 꿈을 이룬 감동의 현장이 있습니다. 왕관보다 값진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의 빛나는 졸업식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46년 동안이나 운영했던 슈퍼를 처분하고 충주로 내려와 열린학교에 입학한 전점숙 씨.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전 씨는 동생의 권유로 70세의 나이에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섰습니다. 중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해 대학 사회복지과에 진학하는 꿈도 생겼습니다. 전에는 배움이 짧으니까 여러 사람 대화하는 데에서 문자를 쓰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알아듣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올해 89살의 박재일 씨도 평생의 한이었던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쓸 줄 몰랐던 백발의 어르신이 어엿한 학사모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이제 중학교까지 간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7남매를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님이 80년 만에야 받는 졸업장에 자식들은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어머니 스스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불편하신데 건강도 이렇게 잘 맞추셔가지고 너무 가족들 모두 기쁘고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사강모의 졸업가운을 근사하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인생 첫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충주 늘푸른 학교 24명, 충주 열린학교 14명 등 모두 38명이 초등, 중학 학력을 인정받아 졸업장을 받게 된 겁니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은 다음 학기에도 상급 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한 문해 교육을 넘어서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까지 확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꿈과 그분들의 행복을 구현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누구보다 치열했던 만학의 꿈.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용기와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2차 라이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도내 주요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충북의 라이즈 사업 규모와 공모 계획, 추진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라이즈 산업 예산 규모는 1,525억 원으로 이 가운데 824억 원은 공모 사업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충북도는 다음 주 중으로 공모 사업을 공고하고 4월 안으로 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사회단체 연합회와 한국교통대 총동문회는 오늘 교통대와 충북대에 글로컬 30 통합대학 본부를 충주 캠퍼스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글로컬 대학 사업의 본질 목적은 지역 소멸을 막는 균형 발전에 있다며 모든 통합형 국립대학 본부를 제2도시에 배치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유사 중복학과를 청주 캠퍼스에서 충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그린날의 치과 진료소가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새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인데요. 10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치과 의사들의 재능 기부가 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날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방현희 씨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새롭게 마련된 치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복지관 수업에 참가했다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젠 걸음을 재촉한 겁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치과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충치와 잇몸 치료가 한없이 반갑습니다. 목발 장애인이다 보니까 올라가려면 너무 큰 마음 먹고 와야 되고 여기는 복지관에 수업을 들으러 오다 보니까 생겼으니까 접근성도 너무 좋고. 청주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치과 진료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쉬는 날 하루를 비우고 자비를 털어가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진료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에 청주시와 장애인 복지관이 그린날의 치료 진료소에 새 둥지를 마련한 겁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치과 의사분들의 봉사 의지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지로 코로나 때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진료를 해오셨고 확장 이전한 그린날의 치과 진료소는 올해 2월부터 진료 시간을 2배로 늘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은 교정과 임플란트를 제외한 모든 치과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의사협회, 장애인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청각 장애인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린날의 치과 진료소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틀니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1호 고액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보은군 출신의 선진그룹 박성수 회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액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된 가운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소년 융합 전시회가 오늘 청주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4동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청주시와 청주대, SK하이닉스가 협력해 융합 능력을 갖춘 미래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차년도 참여 학생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청주대 문화예술 융합 아카데미 사업단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어 그 결과물을 선보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이 송산초등학교 신설을 기원하는 청보리 밥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보리 밥기는 겨울을 견딘 보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전통 농사법으로 이번 행사는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송산초등학교 대상 부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증평군은 해당 부지에 지난해 10월 경관 조성을 위한 청보리를 파종했으며 학교 신설 이전까지 군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가 장현우 회장과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에 있는 협회 중앙의 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세건설 윤현규 대표 등 2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는 등 전기공사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등 모두 62명이 각종 상이 주어졌습니다. 장현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협회는 지난해 법 제도 개선, 기술 인력 양성, 회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며 쉼없이 달려왔다며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해체 공사의 수행 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포럼 창립 5주년을 겸한 회원의 날 행사가 오늘 김영환 지사와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혜수 스마트 경영포럼 회장은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이 창립 5주년을 맞았다며 항상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충북의 생생한 역사 현장을 기록한 충북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이 충북교육문화원 예봄갤러리에서 오늘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로 22회째인 보도사진전에는 22대 총선과 의정 갈등,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충북 사진 기자들이 취재한 100여 점의 보도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충북사진기자회는 한 컷의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역사의 기록자로서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환불 정책의 허점을 노려 음식을 공짜로 먹고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짜로 먹는 방법을 공유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십만 원을 벌었다는 인증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소비자와 업주 모두가 손해보지 않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는 작은 거짓말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